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고객 가치 분석 강의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고객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중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리그레션이라는 거, 회귀 분석이라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좀 변형해서 사용하는 어떤 분류 분석 기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방법은 뭐 여기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 그 depend variable 즉 종속 변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측하고자 하는 어떤 변수 값이 바이너리 두 가지의 범주만을 가지는 그런 문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석 방법인데요. 뭐 일반적으로 혹시 뭐 회귀 분석이라는 방법, 우리 이제 아까 말씀드린 리그레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리그레션이라는 것을 혹시 공부를 하셨다면, 예, 뭐 아마 아시겠지만 보통 리그레션은 어떤 그 수치값, 즉 어떤 숫자로 되어 있는 어떤 수치값을 예측하는 그런 문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석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앞에 로지스틱이라고 해서 뭐 이런 게 하나 더 붙어 있는데, 이 로지스틱이라는 게 어떤 함수, 이 펑션이라고 하는 함수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비선형 함수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비선형 함수라는 걸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두 개의 범주를 나누는 문제에 사용할 수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어떤 곳에 사용하냐면 어떤 우리 기업에서 뭐 할인 쿠폰 같은 것을 보내줬을 때 그 할인 쿠폰을 이용해서 어떤 고객이 제품을 구매할지 안 할지, 예, 이런 할인 쿠폰이 이렇게 활용이 안 될지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 문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분류 기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뭐 기업에서 할인 쿠폰을 보내주면 만약에 그 상품을 구입할 그 어떤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라면 당연히 할인을 해주니까 할인 쿠폰을 이용해서 구매를 하겠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출산용품, 그 어떤 임산부가 아기를 출산한 다음에 그 아기에게 사용할 뭐 어떤 상품들, 뭐 아기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유식이라든지 우유라든지 뭐 모유, 분유, 모유는 없겠지만 분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그 할인 쿠폰을 보내주면 당연히 구매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제 임산부가 아니고 또 아기가 없다면 아무리 할인 쿠폰을 보내준다 하더라도 아기용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을 구입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어떤 고객이 일단 뭐 여성 고객인 경우에 그런 아기용 화장품 같은 것들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을 거고, 또 연령대도 아무래도 출산이 가능한 그 나이대에 고객에게 이렇게 보내주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제 뭐 반드시 아기 화장품을 꼭 출산한 임산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할머니가 구매할 수도 있고 할아버지가 구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할인 쿠폰이라고 하는 것은 뭐 특정한 어떤 나이대나 어떤 특정한 성별에게만 유용한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여러 변수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가 이제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는 걸 이용하면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서 이 어떤 특정 고객이 어떤 상품을 구매할 것인지 구매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어떤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분류한다 안 한다를 정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분류를 구매를 할 가능성, 구매할 확률 값을 산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객이 구매할 확률이 90%다. 그러면 거의 구매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어떤 고객이 구매할 확률이 뭐 10%밖에 안 된다. 그러면 구매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로지스틱 해이 분석이라는 것을 이런 이제 CRM에서 사용하면 말씀드린 이제 고객이 어떤 제품 프로모션에 대해서 어떤 상품을 구매할지 또는 구매하지 않을지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분석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제 목적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 고객들에게 그 어떤 필요한 뭐 요인들, 우리 이제 회원 가입할 때 어떤 고객에 대한 정보 같은 것들을 입력을 받죠. 그 사람의 뭐 나이라든지 보통 이제 생년월일 같은 것들이 체크가 되니까 그다음에 성별, 그다음에 뭐 주소, 뭐 이런 어떤 이제 그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을 받을 텐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용해서 어떤 고객이 구매를 할지 안 할지를 예측하는 그 predicted probability를 우리가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예측 확률 값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구매 확률이 높다는 것은 구매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이런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들은 당연히 이제 좀 이렇게 positively respond, 즉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이렇게 어떤 프로모션을 통해서 어떤 고객이 상품을 구매할 것인지 또 구매하지 않을 것인지를 예측하는 모형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통 CRM에서는 리스판스 모델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리스판스 모델링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리스판스 응답이란 뜻이죠. 예, 응답이란 얘기는 어떤 고객이 기업에서 보내준 어떤 쿠폰이라든지 할인 쿠폰이라든지 또는 이런 프로모션을 이용을 해서 거기에 반응을 해서 구매를 한다든지 구매를 하려고 뭐 문의를 한다든지 이런 활동들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리스판드 반응했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반응 가능성을 예측할 수 모형을 만드는 것을 리스판스 모델링이라고 흔히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이런 리스판스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사실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이해하시려면 리그레션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사실 리그레션이라는 게 통계학적인 분석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디슨츄리도 그랬지만 이 수업이 뭐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는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개념적으로 또 간단하게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결과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만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드리고 이런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든지 디스인츄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그것은 또 제가 다른 학기에 뭐 데이터 애널리틱스라든지 뭐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라든지 이런 수업들이 열립니다. 그런 수업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수업은 그냥 CRM 관점에서 이런 분석 모델의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스 리그레션이라는 것을 사용할 텐데요. 이그젬플이 있습니다. 이그젬플 1을 보시면 홈 오너십이라고 해서 어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소유하고 있지 않은지를 예측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떤 사람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특정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지 소유하고 있지 않을지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그런 문제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분류 모형을 사용할 수 있는데 거기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것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두 번째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어떤 주택을 보유한 그 주택 소유주일 가능성에 대한 확률값을 예측해주는 그런 모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 이런 예가 있죠. Predict probability of ownership, 즉 소유 가능성이 확률이 0.22인 사람, 이 사람은 근데 인컴 수준, 소득 수준이 35,000달러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25만 달러의 소득을 가진 사람은 95%의 소유 가능성, 소유 확률을 이제 우리가 이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모형을 통해서. 즉,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소득이 많으면 주택을 소유할 가능성이 높겠죠. 돈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어, 주택을 소유하고 싶지만 소득이 적으면 소유할 수가 없을 거고 그러면 이제 뭐 임대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또 소득은 굉장히 높지만 또 굳이 뭐 주택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출장을 많이 다니는 사람이라면 어떤 특정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example 2를 보시면 크레딧 카드 오퍼링이라고 해서 지금 보면 이제 반드시 우리가 소득 수준이라는 게 어떤 주택 보유에 대한 확률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골드 카드 우리 이제 어떤 특정 고객에게 우리 신용카드 같은 경우도 이제 골드 카드라고 해서 좀 이제 뭐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한도액 같은 게 높은 또 혜택도 많은 그런 이제 고급 카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공할 수도 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고객에게 이런 신용 구매 한도가 높은 카드를 발급을 했을 때 만약에 이 사람이 나중에 결제를 잘 못한다면 이게 소득이 적거나 문제가 있어서 결제를 못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골드 카드는 발급을 안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소득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 또 기본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골드 카드를 발급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골드 카드를 발급해 주느냐 마느냐를 다루는 요인을 우리가 depend variable 종속 변수라고 얘기하고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설명 요인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그 고객의 어떤 그 인구 통계학적인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적인 금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은행 서비스와 관련된 그런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떤 사람의 나이라든지 소득 수준, 사는 곳, 뭐 성별 이런 것들도 중요한 요인일 수 있고, 그다음에 이 고객이 우리 은행 또는 우리 증권회사 또는 카드 회사에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신용이 높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이제 카드를 발급해줘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새로운 고객이 왔을 때 이 고객에게 이 골드 카드를 발급을 해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모형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직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것은 리그레션 모델, 우리가 이제 리그레션 또는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얘기했는데 리니어 리그레션하고 이 로직 리그레션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사실 이 수업에 좀 범위를 넘는 것 같지만 x값 이게 지금 x축이 있고 y축이 있지 않습니까? x값을 가지고 y를 예측하는데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 x값을 가지고 y값을 예측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그 example 1에 보시면 인컴하고 홈 오너십에 관한 얘기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인컴이 될 거고요. 소득 수준. 그다음에 여기 이제 홈 오너십이 될 텐데 로지스틱 이리게이션에서는 인컴 그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 있고 좀 높은 사람이 있을 텐데 이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은 확률적으로 요런 값이 나오도록 하고 그다음에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은 요 정도의 어떤 값 요게 이제 뭐 말하자면 확률값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은 이런 높은 확률이 나오도록 하고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은 좀 낮은 확률이 나오도록 이런 이제 그 예측을 해줄 수 있는 이런 S자 형태의 어떤 그 예측선이 필요한데 요게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로지스틱
함수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이런 모양의 함수를 출력을 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 함수의 특징은 여기에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은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확률이라고 하면 0부터 100%까지의 확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0부터 1 사이 값이 나와야 되니까 그 0부터 1 사이 값에 확률값이 나오도록 만들어준 모형이고요. 반면에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x 값이 어떤 값이 들어오든 간에 y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의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출력값이 y 값이.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확률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말씀드린 그런 우리가 이제 어떤 분류 모형 같은 데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혹시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것을 배우신 학생이 있다면 그 차이점 말씀드린 이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요거는 이제 이렇게 값이 들어오면 요 값을 출력해 주는 거거든요. 여기가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쭉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여기가 플러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값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확률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확률은 이제 0부터 100% 사이로 나와야 되는데 이런 수치값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할 때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요런 이제 값이 나오는 요 선에다가 말씀드린 로지스틱 함수라는 걸 적용해 가지고 로지스틱 펑션이란 걸 적용해서 여기 예를 들어서 이런 값이 x가 들어오면 요 값을 출력하고 x가 들어오면 요 값을 출력하고 이렇게 출력하는데 옆에 있는 그림처럼 이런 출력값을 만들어주는 모형을 이제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모양이 사실 이제 일반적인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모형인데요. 요 모형을 변형해 가지고 합니다. 여기 이제 x 값이 이렇게 어떤 값이 들어오면 y 값이 출력이 되는데 요 y 값이 출력되기 위해서는 알파, 베타, 에러값, 에러텀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업은 통계학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좀 간략하게 넘어가고 뒤에서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위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아까 말씀드린 리니어 리그레션은 좀 차이점은 확률값을 예측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제 여기도 이제 확률값이 나오죠. P라는 확률값을 보는데 사실은 내부적으로 보면 P라고 하는 확률값을 probability라고 하는 확률값을 직접 예측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내부적으로 보면 요런 값을 이제 예측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지금 보면 로그의 이런 값인데 요 값은 P가 이제 예를 들어서 구매할 확률이라고 한다면 1-P는 구매하지 않을 확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매할 확률과 구매하지 않을 확률의 이런 이제 비율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다 이제 로그를 취해주면 우리가 이제 로그 오즈라는 그런 개념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로그 오즈라는 그 개념을 이용해서 요걸 예측하는 모형을 만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뒤에 뭐 나오겠지만 오즈라고 부릅니다. 요런 P를 1-P로 나눈 것을 오즈라고 얘기하는데 요 값을 예측하는 모형을 이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원래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은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것은 요걸 예측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예측값이고 요걸 가지고 요 값을 예측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수학적으로 약간 변형을 하면 요런 이제 결과가 나오고요. 요걸 가지고 확률값은 요런 식으로 이제 계산할 수가 있고요. 요 지금 끝에 있는 요 모양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보통 로지스틱 함수라고 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함수의 모양이 되는데 자, 근데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게 수학적인 그런 얘기를 다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께 또 어떤 그 수업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신 이 수학적인 거, 수식 같은 거는 뭐 모르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모르셔도 상관없고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interpretation of coefficients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수학적인 모델링을 하면 예를 들면 이런 이제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베타라는 것을 2.303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이제 베타 값이 여기 있죠. 예, 여기 있는데 이 값을 이제 모형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고자 하는 것은 어, E라고 하는 미수의 베타 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베타 값이 2.303이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뭐 10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 밑에 있는 요 내용처럼 어, 어떤 독립변수 x, x라고 하는 어떤 요인이 한 단위가 증가하면 거기에 따른 그 종속변수의 오즈 값이 10배 증가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인컴하고 소득 수준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인컴이 아까 뭐 1달러, 2달러 이렇게 예를 들어서 1달러만큼 어떤 사람의 소득이 증가하면 그 사람이 그 집을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몇 배 정도 그러니까 확률이 몇 배 정도 증가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얘는 조금 다른 예인데요. 요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영업사원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통신 서비스 같은 이동 통신 서비스 같은 경우는 계약을 통해서 약정을 보통 하죠. 보통 1년이나 2년 계약으로 그 통신 서비스를 쓰겠다라는 그런 이제 약속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약속 기간, 즉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제 해지가 되겠죠. 근데 이제 해지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계약을 하게 하려면 뭔가 이렇게 프로모션을 좀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영업사원이 전화를 해가지고 좀 계약을 연장하시면 뭐 혜택을 주겠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뭐 계약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이제 뭐 전화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다른 회사를 쓰겠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안 할 거고 뭐 전화를 하지 않더라도 계속 연장 계약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는 뭐냐면 컨트랙트 익스텐션이라는 거는 이제 계약을 연장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1로 된 사람들은 계약을 연장한 사람들이고 0으로 된 사람들은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옆에 있는 number of sales calls는 영업사원이 몇 번 전화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 같은 경우는 2번 전화를 영업사원이 프로모션을 했더니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계약을 연장했고 두 번째는 4번 전화를 한 거고 세 번째는 6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 연장을 안 한 거고 뭐 이런 이제 데이터가 있다고 한다면 요 세일스 콜, 즉 영업사원이 이 프로모션 전화를 하는 게 이 계약 연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게 도움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전에 보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로지스틱 회귀 모형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 컨트랙트 익스텐션에 대한 가능성, 확률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예, 펜을 좀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수학적인 그런 모형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요런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알파, 베타 값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밑에 보시는 이제 오즈라든지 그다음에 그 연장 가능성, 계약의 연장 가능성, 확률, 그다음에 그 차이를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세일스 콜을 아예 안 했을 때와 한 번이라도 했을 때 예, 오즈는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예, 이렇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오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를 1-p로 나눈 거고 그죠? 요거는 이제 p 값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오즈가 되는데
요걸 이렇게 변형을 해보면 요 숫자를 가지고 요걸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일스 콜을 안 하면 영업사원이 이 영업 프로모션을 위한 전화를 하지 않으면 연장 계약을 할 가능성, 계약을 연장할 가능성은 0.202, 20.2%의 확률로 연장 계약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명 있으면 1명 정도만 연장 계약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세일스 콜을 하게 되면 영업사원이 이제 전화를 하게 되면 영업 전화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확률이 0.273으로 높아지는 거죠. 27.3%로 높아진다. 그러니까 영업사원이 전화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전화를 했을 때 한 7.1% 정도 계약 연장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요 값이 될 텐데. 그래서 우리 뭐 아시다시피 기업이나 이런 데서 그런 이제 프로모션 콜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프로모션을 하기 위한 전화 같은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7.1%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구매 확률이 더 높아진다. 계약 연장 확률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일스 콜이 의미가 있다. 세일스 콜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 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지스틱 회계 분석에 대한 뭐 이렇게 평가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 예측을 하며 말씀드린 어떤 뭐 세일스 콜이 계약 연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 또는 인컴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지 그 사람이 구매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제 그 계량적인 모형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고객에 대한 그 프로모션을 하는 그런 목적의 어떤 결과를 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엔 조금 다른 것들을 몇 가지 또 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앞에서 보시면 그 고객을 선택하는 전략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로스틱 리그레션이라든지 뭐 또 디스인출이라든지 또 그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고객 가치 분석 기법을 통해서 좋은 고객을 선택하는 것, 그러니까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좋은 고객을 선택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모형을 잘 만들었는지, 이런 어떤 분류 모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졌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법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보통 이제 두 개로 구성을 합니다. 그런 모형을 만들기 위한 훈련용 데이터, 학습용 데이터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요 트레이닝 데이터셋이라고 돼 있죠. 학습용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보통 3분의 2, 전체 데이터의 3분의 2 정도로 만들고 이게 정말 유용한지는 테스트 데이터 또는 홀드아웃 데이터라고 하는 이런 3분의 1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합니다. 우리 뭐 항상 뭐 예를 들어 이 수업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 뭔가 테스트, 뭐 과제든 시험이든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학습을 했는지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잘 이렇게 이용해서 모형이 잘 만들어졌는지를 보고 싶다면 이런 테스트 과정이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홀드아웃 또는 테스트 샘플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테스트를 반드시 해보셔야 되고, 요 평가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misclassification rate. 아까 이제 우리가 어떤 고객은 구매할 가능성이 높고 어떤 고객은 구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뭐 이런 것들을 분류를 했는데요. 이게 얼마나 잘 맞았는지, 즉 분류가 잘못된 거, 우리가 보통 오분류율이라고 얘기하는데 misclassification rate이라는 것을 평가해 가지고 테스트 데이터에서도 이런 오분류율이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정분류가 잘 되는, 분류가 잘 되는 모형이 만들어졌는지를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리프트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분석 방법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모형을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분류율 misclassification rate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겁니다. 지금 보면 아까 어떤 사람이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 그러니까
어떤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1로 표현하고 상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을 0으로 표현한다면 예측 모형에서도 이 사람이 구매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분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면 실제로 어떤 고객이 구매를 했는데 모형에서도 구매할 것으로 잘 예측된 게 726건이 있었고 실제로는 구매를 하지 않았는데 모형에서 예측 모형에서 구매를 하지 않을 것으로 잘 분류한 것이 504명. 이게 이제 726명하고 504명. 요게 이제 요게 정분류된 잘 분류된 결과가 되는 거고요. 반면에 여기는 이제 요 173이라는 값은 실제로는 구매하지 않을 사람인데 예측에서는 구매할 것으로 잘못 분류된 거죠. 여기 잘못 분류된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구매할 사람을 구매하지 않을 것으로 잘못 분류된 게 56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합치면 요게 5분류된 개수인데 229개가 되고 전체가 1459개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229개가 잘못되면 미스클래시피케이션 레이스는 15.7%가 되는 거죠. 여기 요 쉼표가 아니라 컴마가 되는 거죠. 예, 15.7%가 되겠습니다. 그럼 정분율은 94.3%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예측이 잘 되는 모형이지만 요 오분류된 것들이 꽤 있으니까 이런 이제 오분류된 것들을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를 잘 봐야 되고 요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형의 그 모형을 만드는 데 사용된 학습용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테스트용 데이터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학습용 데이터에서의 오분류율을 하고 테스트 데이터에서의 오분류율이 작은 값을 가지면서도 비슷한 그런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그 모형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프트 분석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리프트 분석은 사실 개념적으로 조금 어려운데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1000명의 고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0명의 고객이 있는데 이 중에서 100명만 구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00명은 아무리 프로모션을 하고 쿠폰을 줘도 구매를 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1000명에게 모두 할인 쿠폰을 보내거나 뭐 영업 전화를 하는 것보다는 요 구매 가능성이 높은 100명을 잘 뽑아서 그 사람에게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프로모션을 한다면 더 효율적이고 마케팅 비용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까지 사실은 이제 100명을 정확하게 추려낸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매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모형을 통해서 만든 다음에 그 찾아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이제 프로모션을 하면 되는데 그 프로모션 하기 위해서 요런 이제 뭐 여러 가지 값들을 계산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그러니까 1000명 다 어떤 영업 전화를 하고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구매 가능성이 높은 100명 또는 사실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형이라는 것은 항상 오분류가 있으니까 꼭 100명이 아니라도 뭐 100명 이상의 좀 더 많은 예를 들어서 한 300명한테만 프로모션을 하더라도 1000명한테 하는 것보다는 700명 정도의 그 어떤 프로모션 대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매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람들 이렇게 뽑아서 우리가 이제 구매를 하면 되겠습니다. 프로모션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지금 5만 명의 고객이 있습니다. 예, 5만 명의 고객이 있는데 이 5만 명의 고객을 아까 우리 뭐 로스틱 리그레션이든 디센츄리든 이런 모형을 통해서 구매 확률을 계산합니다. 이 probability of purchase가 되겠죠. 예, 여기 예를 들어서 이런 값이 x가 들어오면 요 값을 출력하고 x가 들어오면 요 값을 출력하고 아이고 예, 이렇게 출력하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이런 값이 x가 들어오면 요 값을 출력하고 x가 들어오면 요 값을 출력하고 아이고 예, 이렇게
출력하는데 구매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이렇게 구매 확률을 통해서 찾게 되는데, 그래서 구매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5만 명이 쭉 이렇게 순위를 매길 수가 있겠죠. 여기 예를 들어서 이런 값이 x가 들어오면 요 값을 출력하고, x가 들어오면 요 값을 출력하고, 아이고, 예, 이렇게 출력하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이런 값이 x가 들어오면 요 값을 출력하고, x가 들어오면 요 값을 출력하고, 아이고, 예, 이렇게 출력하는데 그러면 가장 구매 가능성이 높은 5,000명을 1그룹에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높은 사람을 2그룹에 5,000명을 배정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하는데, 그러면 구매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들은 1그룹에 소속이 될 거고, 구매 가능성이 가장 낮은 사람은 10그룹에 배정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실제로 그 각 등급별 5,000명씩 배정되는데, 그 각 등급별 배정된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구매한 사람들의 숫자를 세보니까 이 5,000명 중에서 실제로 구매한 사람은 1,759명이라는 거죠. 여기는 5,000명 중에 1,126명이 구매를 했고, 제일 끝에 있는 10등급에서는 5,000명 중에 45명밖에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구매 확률이 높은 사람은 구매 가능성이 높을 거니까 1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구매를 많이 할 거고, 10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구매를 적게 하겠죠. 그래서 지금 실제 우리가 이제 그 구매한 이런 값을 가지고 옆에 있는 리스폰스 레이시라는 것을 계산합니다. 즉 지금 1,759명이 이제 구매를 했고, 그 중에 이제 5,000명 중에서 1,759명이 구매를 했으니까 요걸 계산해 보시면 요게 아마 35.18, 예, 요거 100분율로 계산해 보시면 35.18이라는 퍼센티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나오고, 전체를 이렇게, 그래서 실제 구매한 사람들을 전부 다 더해 보니까 이걸 다 더하니까 5,691명이고, 5만 명 중에서 5,691명만 구매했으니까 평균 구매율은, 반응률은 11.38%가 된다는 거죠. 요걸 이제 계산해 보시면 아마 0.1138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11.38이라는 값이 여기 이제 평균 반응률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룹별로 이런 반응률이 나와 있는데 요 평균 반응률보다는 큰 값을 가지는 사람에게 프로모션을 하면 프로모션의 효과가 높아지겠죠. 반면에 예를 들어서 10그룹 같은 경우는 반응률이 1%도 안 됩니다. 원래 평균이 11.38%인데 1%도 안 되는 5,000명한테 프로모션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5,000명한테, 여기 있는 5,000명한테는 해봐야 45명밖에 구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만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구매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프로모션을 한다고 한다면 평균 구매율보다 높은 그룹에 집중적으로 프로모션 하는 게 더 효과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 지금 평균 구매율, 전체 고객 5만 명에 대한 평균 구매율이 11.38인데, 요 11.38이란 값하고 요 각 그룹에서의 반응률, 그래서 35.18, 요거의 비율을 계산하면 여기 이제 3.09가 된다는 거죠. 예, 요게 이제 요 리프트, 첫 번째 그룹의 리프트 값이 그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즉 첫 번째 그룹, 즉 1그룹에 있는 5,000명은 프로모션을 하면 전체 고객에게 프로모션 하는 것보다 3.09배 정도 구매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3배 이상 구매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굉장히 구매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리프트 값을 이제 계산하는 거고요. 그렇게. 그다음에 두 번째 그룹 같은 경우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그룹을 보시면 22.52%잖아요. 평균은 11.38인데 22.52%를 계산해 보면 이게 이제 리프트 값은 1.98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 값이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말하자면 두 번째 그룹에 있는 5,000명한테 프로모션 하면 전체 고객에게 프로모션 하는 것보다 한 2배 정도
구매 가능성이 높다, 구매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각 그룹별로 다 계산을 하면 이렇게 이제 값이 리프트 값이 쭉 나오고요. 요거를 이제 그룹별로 누적을 시키면 이렇게 높아지는데, 뭐 당연히 끝까지 가면 점점 이제 누적 리프트는 높아지겠지만, 우리가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은 프로모션을 할 대상 고객을 어느 정도까지 줄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보통 이제 리프트 값이 1보다 큰 값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3그룹 이상 또는 뭐 4그룹도 0.97 정도니까 뭐 1에 거의 가깝죠. 그러니까 3그룹이나 4그룹까지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가 이제 1,500명에서 2,000명한테만 보내는 게 요거만 해도, 지금 보시면 요 숫자만 해도 요게 구매 확률이 높은 고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고객들에게 집중적으로 프로모션을 하면 이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프로모션 하는 것보다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서도 구매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프트라는 걸 계산해서 리프트가 최소 1보다 큰 값을 가지는, 또는 1 정도 값까지 가지는 그런 그룹까지 프로모션 하는 게 의미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걸 이렇게 옆에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제 뭐 이런 그 10분위 표로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예. 그래서 뭐 당연히 1그룹은 그 리스판스 레이시 가장 높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점점 이렇게 낮아지는 이런 이제 분포를 보이는데, 이게 이제 뭐 일반적으로 나오는 그런 그 리스판스 레이트의 분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리프트를 보시면 리프트 값도 1그룹에서 가장 높고 두 번째 뭐 이렇게 쭉 내려가죠. 예, 당연히 이렇게 모양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프트 값이 이제 가장 높은 3.09의 리프트 값을 보이는 1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구매 가능성이 높지만, 프로모션을 한다면 3그룹 또는 4그룹까지 우리가 프로모션 해도 좋겠다. 그러면 이제 전체 고객들한테 다 하는 것보다 거의 비슷한 구매 가능성을, 구매 결과를 보이면서도 마케팅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큐뮬러티브 리프트, 아까 이제 그 그림에 보시면 요 끝에 있는 거, 여기 이제 각 등급별로 이제 누적을 하는 거죠. 요걸 두 개를 더하면 요 값이 나오고, 또 더하면 요 값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려보면 당연히 이렇게 볼록한 형태의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상위 30%의 고객들만 우리가 프로모션 해도 전체 구매 고객의 68% 정도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고객 5만 명한테 다 프로모션 하지 말고 선택된 아까 말씀드린 3그룹이나 4그룹에 해당되는 고객들 대상으로 집중 프로모션을 하면 더 효율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마찬가지로 이런 큐뮬러티브 리프트를 여러 모형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로지스틱 모형, 또는 과거 그 커스텀 밸류, 그다음에 RFM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요 이렇게 제일 위에 있는 이 볼록한 노란색 로지스틱 모형이 가장 우수한 그 어떤 고객 구매 가능성을 잘 예측해주는 우수한 모형이고, 그래서 이 모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프로모션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자료 굉장히 길었는데요. RFM 분석부터 시작해가지고 LTV, 그 다음에 CE, 커스텀 에쿼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분석 기법, 데이터 분석 기법들, 그 다음에 로이스 리그레션, 그 다음 리프트, 뭐 이런 다양한 개념들을 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CRM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이번 그 강의 자료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영상도 여러 개인데 잘 이렇게 나눠서 한번 학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